네, 매주 목요일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지원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네, 2차 전지 열풍으로 연일 불기등을 세우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의 큰 폭으로 떨어지자 어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하락을 했죠. 코스닥 시장의 일간 하락 종목 개수가 어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차 전지 테마가 증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했던 믿음의 균열이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아주 급등락을 거듭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은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 1시 반쯤, 오전까지만 해도 양대 시장 모두 2차 전지 랠리에 힘을 보이다가 오후 1시 반쯤 약속한 듯 일제히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하자 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인 건데요. 이 극심한 2차 전지 쏠림이 화를 부르게 된 겁니다. 어제 장중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34%가 넘는 하락률, 에코프로비엠은 26% 넘게 빠졌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6.1% 정도의 하락을 보였고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도 각각 21% 그리고 24%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급락을 한 데에는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차익 실현에 나섰고 이 반대 매매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잇따라 매도에 나선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격화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출렁출렁하면서 매수 매도가 치열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거래대금이 올해 최고치였다죠.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치솟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락으로 이날 증시 거래대금은 올해 최고치를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총 36조 74억 원으로 역대 3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1년 1월 8일 이후 926일 만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총 26조 2,009억 원으로 2020년 8월 27일 이후 1,063일 만에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7조 9,904억 원, 에코프로비엠이 5조가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4조 92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 LNF 모두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시총 상위 5개 종목의 합산 거래금액이 23조 4,314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시장 합산 거래대금인 56조 2,083억 원에 약 41%에 달할 만큼 거래가 집중된 건데요. 이 같은 쏠림 속에서 시장의 체질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1,480개 종목이 하락하며 최다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875개 종목이 내림세로 장을 마치면서 역대 11위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었으면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 물량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최근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한 데는 쇼츠키즈 물량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개인은 이날 하루 1,515억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이날까지 4거래 연속 순매도입니다. 7월 한 달간 누적으로는 순매도 규모가 1조 1,40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6월까지 매월 순매수 기록을 이어오면서 누적 1조 9,144억 원을 사들인 것과 비교되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이날 에코프로를 1,395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7월 한 달간 누적 순매수는 1조 2,204억 원에 달하는데요. 외국인은 개인과 정반대로 지난 6개월간 1조 2,006억 원을 순매도했다가 에코프로의 주가가 100만 원 안팎을 기록하던 7월 한 달간 대부분 되사들였죠. 이 때문에 공매도 물량에 대한 숏스퀴즈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숏스퀴즈가 나온 시점이 고점이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물량을 털어낼 시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매도에게 KO승을 거둔 케임스톱의 경우 주가가 1,000% 이상 올랐는데 공매도 기관의 숏스퀴즈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 주가를 끌어올린 주요 주체였던 개인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공매도 세력의 숏스퀴즈가 나온 시점이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늘어날 시점이라는 말인 건데요. 한 운용사 대표는 수급으로 오른 주식은 그 반발 하락도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매우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개인
개인 수급의 경우 오를 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적정 수준의 주가라고 판단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거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시장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를 두고 시장에서는 지금 과열이다. 또 한편에서는 일시 조정이다 얘기가 많은데요.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연기금의 움직임이었죠.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오히려 담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사들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총 2,696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와중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사들인 셈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6월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주 10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는 WCP가 유일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달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4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시장에서는 탄탄한 실적 성장세가 연기금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주들의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다소 유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한지영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